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차 부등식의 활용 중에서 연속하는 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유형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보면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26 이하일 때 이와 같은 수 중에서 연속하는 가장 큰 세 짝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풀이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순서는 미지수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미지수는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로 두는데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은 문제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문제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연속하는 가장 큰 세 짝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지수는 연속하는 가장 큰 세 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지수가 3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연속하는 수에 대한 문제는 미지수가 1개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처럼 미지수가 3개일 경우 미지수를 정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작은 수를 x로 두는 거예요. 가장 작은 수를 x로 두면 두 번째로 큰 수는 x 더하기 2가 됩니다. 그 이유는 연속하는 짝수나 홀수는 수가 2씩 커집니다. 예를 들어 홀수는 1, 3, 5 순서로 수가 커지겠죠. 그래서 홀수는 수가 2씩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짝수도 보면 2, 4, 6 순서로 커지죠. 그럼 짝수도 수가 2씩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하는 홀수나 짝수는 수가 2씩 커집니다. 그럼 가장 큰 수는 x 더하기 4가 되고 두 번째 방법은 가운데 수를 x로 두는 거예요. 그럼 가장 작은 수는 가운데 수보다 2가 작아야 하니까 x 빼기 2, 가운데 수는 x가 되고 가장 큰 수는 x 더하기 2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장 큰 수를 x로 두는 겁니다. 그럼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는 사 차이가 나야 하니까 가장 작은 수는 x 빼기 4가 되고 두 번째로 큰 수는 x 빼기 2, 가장 큰 수는 x가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방법은 문제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을 경우에 사용하면 좋고 두 번째 방법은 지금처럼 세 수를 모두 구할 때 사용하면 좋고 세 번째 방법은 가장 큰 수를 구할 경우 사용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세 수를 모두 구해야 하니까 세 짝수는 x 빼기 2, x 더하기 2로 정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순서는 1차 부등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1차 부등식을 세운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x를 사용하여 1차 부등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차 부등식은 문제를 끊어서 읽으면 식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문제를 끊어 읽어 볼게요.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의에서 한번 끊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가 좌변이고 우리는 세 짝수를 이렇게 정했으니까 좌변은 x 빼기 2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2가 되는 것이고요. 26에서 한 번 더 끊어주세요. 그럼 26이 우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하일 때에서 한 번 더 끊어주세요. 그럼 여기가 부동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는 뜻인데 누가 더 작거나 같냐면 세 짝수의 합이 26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부동호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자, 방금 살펴본 내용으로 1차 부등식을 만들어 볼게요. 좌변은 x 빼기 2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2고 우변은 26이고요. 부동호 방향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차 부등식을 세웠다면 다음 순서는 1차 부등식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1차 부등식을 풀어준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좌변은 x만 남기고 우변은 상수만 남기라는 뜻이에요. 그럼 좌변을 계산하면 3x가 되고 부동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26이고 이제 양변을 x의 개수 3으로 나눠주면 풀이가 끝입니다. 좌변과 우변을 x의 개수 3으로 나누면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3은 양수잖아요.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같은 양수를
좌변과 우변에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호의 방향은 그대로 우변도 3으로 나누어 줄게요. 그럼 좌변은 3 나누기 3은 1로 x만 남고 부동호 방향 그대로 우변 26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럴 경우 나눗셈을 분수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나눗셈을 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나눗셈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 수가 분자, 오른쪽 수가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6으로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짝수는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정수인데요. 이렇게 해가 가분수로 나오면 어떤 정수보다 작은지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이럴 경우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어주면 어떤 정수보다 작은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끔 중학생 친구들 중에서 초등학교 이후로는 대분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분자 26을 분모 3으로 나누면 8번 나눌 수 있고 나머지는 2가 됩니다. 여기서 몫이 자연수 부분이 되고 나머지는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x는 부동호 방향 그대로 8과 분모는 바뀌지 않아요. 3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 짝수예요. 그럼 8과 3분의 2는 8보다 3분의 2만큼 큰 수니까 8과 3분의 2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8입니다. 그래서 x는 8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장 작은 정수는 8보다 2 작은 6이고 두 번째로 큰 수는 8이고 가장 큰 수는 10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니고요. 마지막 순서는 내가 찾은 해가 맞는지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처음 만든 1차 부등식에 내가 구한 해를 대입해서 그 값이 맞는지 확인하고 문제에서 가장 큰 세 짝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가 8보다 1 큰 9일 경우도 수를 대입해서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가 8일 경우부터 알아볼게요. x에 8을 대입하면 6 더하기 8 더하기 10은 2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것이고 좌변을 계산하면 24, 부동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26이 돼서 24는 26보다 작은데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x가 8일 때에는 해가 맞습니다. 이번에는 x가 9일 때도 알아볼게요. x에 9를 대입하면 7 더하기 9 더하기 11은 2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좌변 계산하면 27이고 부동호 방향 그대로 우변은 26으로 27은 26보다 큰데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9는 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속하는 가장 큰 세 짝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